앞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이 농업 관련주예요. 그동안은 농업 관련주는 거의 인기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업 관련주를 계속 보려고 하느냐? 앞으로 여기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을 겁니다. 해류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기후가 안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농작물은 원래 강수랑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기후 자체가 이거 자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죠. 생산량을 급감시켜요. 대표적으로 한국만 해도 태풍이 1년에 한 두세 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 4개에서 5개 올라왔다 그러면 바로 생산량이 급감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한 변화 하나가 그 지역 일대에 농업 생산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상기후는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플라스틱도 이제 석유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만들지 말고 친환경 형태로 옥수수 전분이라던가 당을 활용해서 추출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거를 더 확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옥수수 생산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GDP 성장이에요. GDP가 성장할 나라들이 많죠. 특히 아시아지요. 그럼 GDP 성장과 맞물리는 건 뭐냐면 육식 소비가 증가합니다. 채식을 하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기를 먹죠. 그러면 이 육식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사육 두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곡물 소비도 같이 증가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료에 많이 쓰이는 곡물은 콩 아니면 옥수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수수는 이제 단가가 제일 저렴하죠. 저렴하니까 많이 쓰는 거고,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살을 찌울 수 있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디젤이에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디젤 연료를 이제 의무적으로 쓰게 합니다. 어떤 비중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첨가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계속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3.5%에서 5%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로 콩이나 씨앗을 추출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데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커지는 거죠.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은 더 많은 콩과 더 많은 씨앗을 생산해야 되는데 재배 기술에 어떤 혁명이 있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바이오 에탄올이에요.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그럼 결국은 콩이나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다 결국 기본적인 다 작황들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 주식 투자는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알아봤던 건데요. 최근은 코로나랑 이제 라니아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상태인 거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만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굳이 농업 주식을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차라리 좀 한 번 더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농작물 재배 기술은 늘어나겠지만 이제 경작 면적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경작 면적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재배 기술이 좋아져야지만 간신히 커버를 치는 거고, 근데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재배 기술 속도보다 결국은 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상기후도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 기후에 맞게 더 잘 자라는 것들, 비가 조금 덜 온다던가 홍수나 가뭄에도 좀 잘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작물들을 원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종자 개량 자체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잘 팔리겠죠. 보통 종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들도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변수가 없는 작물에 대한 재배 수요도 늘어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도를 사 먹지 않고 샤인머스켓을 먹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비싼 작물들도 잘만 재배하면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작물들은 데미지를 안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아마도 스마트팜이라던가 수경 재배라던가 최근에 나오는 에어로팜 같이 수직 재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기본적으로는 저는 종자회사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비료회사가 더 메인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상기후 때문에 병충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메뚜기 떼 때문에 한번 피해를 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농약회사도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관련된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처 다니엘 미드랜드라 해가지고 ADM, 티커는 AD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글로벌 농업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옥수수를 가공하고 농산물을 운송하고 씨앗 종자를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예요. 4대 글로벌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길은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회사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예요. 뭐 농업만으로 40조라고 하면 엄청난 기업이겠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5%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좀 화면들을 봤더니 뭐 하나 했더니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했어요. 농업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되니까 이것들을 중립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회사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여기가 준비되지 못한 농업회사들은 나중에 탄소 배출 문제로도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이제 ADM 같은 경우는 뭐 식품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농업 관련된, 종자 관련된 매출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르테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세계 3대 종자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종자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코르테바밖에 없습니다. 뭐 몬산토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게 67조로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몬산토 쪽 같은 경우는 종자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10조가 넘는 지금 벌금이 부과된 상태라, 또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에 대한 손상도 있었다. 독일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국 캠차이나가 또 스위스 신젠타를 인수했어요. 이제 그래서 또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또 없습니다. 비상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코르테바 주식을 살 수 있다. 이게 2019년인가 재상장했을 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40조가 넘는데 3대 업체 중에 하나라니까 꽤 많은 시장을 먹을 수가 있겠죠. 특히 옥수수랑 이제 콩 종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비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매출 구조를 보면은 하나는 이제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제초제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콩이라던가 옥수수 비중, 그리고 나머지 씨앗 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파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은 이제 글래드스톤 랜드라고 해가지고 티커명이 되게 멋있어요. 랜드, 땅이에요. 야, 그럼 딱 뻔히 나오죠. 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농지를 소유하고 그거를 임대해주는 리츠예요. 미국에서 127개의 농장을 소유했어요. 그 회사에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농작물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경작 재배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많이 필요해요.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 거고, 농작 재배지가 줄어들으니까 농작지 매매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익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미 벌써 1년 만에 한 30% 가까이 올라서 조금 이건 매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식이 있었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고 배당 수익률은 2.5%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번지라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은 13조고요. 여기도 농업 관련 회사예요. 뭐 농업이라던가 식용유, 뭐 제분, 제당, 비료 사업들을 하고 있고, 농산물을 구입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씨앗류들, 뭐 유지종자들도 지금 팔고 있고요. 설탕이랑 에탄올도 생산하고 있고, 질산, 인산염, 칼륨 비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7%로 그나마 지금 농업 관련 주식 중에서는 이제 그 최고 제일 좋은 편 중에 속합니다. 농업 관련주들 중에서 진짜 고배당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탓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농업 관련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농산물 가격이 막 거의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당연히 주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사기보다는 한번 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주식으로 괜찮겠다, 이런 접근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번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와 있고요. 보다시피 결국은 농사에 대한 비중이 제일 커요.
이번에는 국내 농업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농업 관련주는 워낙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농약 쪽에서는 이제 경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비료에서는 이제 KG케미칼, 그리고 이제 조비라는 회사, 남해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자 쪽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있고, 유한비료라고 해서 국내 유일하고 있는 회사는 카프로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농기계 회사도 있고 비료 회사도 굉장히 많고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잘 맞는 회사를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국내에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해외에다가 플랜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파묘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유한 회사들은 나중에 농작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ETF로 들어간다라던가 글로벌 회사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